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직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반명이세요? 라고 이제 농담인지 아니면 언중유골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 뭐라고 국정에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다가 네. 뭐랄까 전우들을 만난 분위기. 네, 그래서 뭐 전에 이제 당 대표 2번 하시면서. 네. 그때 같이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또 당직자들도 뭐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국정하고는 약간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좀 편안하게 옛날 전후 만나서 무용담 얘기하듯이 뭐 그때 이랬지 뭐 이런 거 그때 너 이랬지 뭐 네. 이런 거. 네. 그래요? 그 진짜요? 네. 그 무슨 뭐 정 대표가 뭐 울컥했다 뭐 이런 뭐 보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본인 사건 얘기도 해서 이게 뭔지를 잘 아닌가요? 뭐 그때 뭐 그러니까 다들 그래 그땐 그때 그랬지 뭐 이런 거 식의.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약간 편하게 밥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사실 어제 낮만 해도 그 강두구 최고위원이 박수현 원내대변인이랑 좀 이렇게 뭔가 설전 있고 네, 좀 네, 지나가던 이현주 의원도 맞지 이러고 했다는 이제 보도가 그랬나요? 있었고 원래 오늘 강두구 의원이 따로 별도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봉합이 된 건지 어차피 다 같이 간 자리가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같이 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취소했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못 들었고 어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강두구 최고가 이제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하고 이제 약간 언쟁 벌이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변인은 당 대변인, 당 지도부 전체 대변인이지 특정 당 대표의 대변인은 아니지 그건 않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를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박수석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항상 점잖고 좋은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면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 오해가 있다고 하시길래 네. 그러면 이렇게 좀 푸시는 게 좋겠다. 사과를 하시거나 유감 표명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흔쾌히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어제 사실은 가기 전에 이미 이제 그분이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강두구 최고가 또 받고 이러면서 좀 풀린 상태에서 간 그럼 거죠. 강두구 의원 아이디어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할 때 1인 1표의 본격적인 전면적 시행 시기에 관한 네. 부분도 당원들한테 좀 묻자 요 의견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숨을 쉬세요. 네. 그걸 반영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다들 그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아예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전당대회를 할 때 여론조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몇 퍼센트 넣을 거냐 대의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몇 퍼센트 넣을 거냐 이런 어떤 큰 룰의 변경인데 그거를 이제 변경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지만 근데 그거를 나갈 사람이 변경하는 게 맞아? 셀프 변경하는 게 맞아? 이게 충돌 아니야? 그러면 물어볼 때 내가 나갈 건데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결정하자. 개헌할 때도 뭐 대통령 연임제 해도 나는 안 하겠다 그렇죠. 이래야 이제 오해를 안 받는 그거하고 것처럼. 비슷한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해 충돌 문제죠. 룰 변경 문제죠. 아직은 그러면 지도부에서 좀 수기가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이네요. 아직 그냥 뭐 정해진 것은 없다. 약간 그냥 뭐 대통령도 만나 뵙고 왔으니 네. 뭐 조금 톤다운.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풀타임으로 이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좀 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맞나요?
그런 비슷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말투까지 다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네. 대략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서 청문회는 일단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들 본인한테 해명할 기회도 줘야 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여론의 몫이기도 하니까 또 여론의 반응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제대로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거를 보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상 이제 지명하고 20일 내에 이제 원래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재송부 요청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할 수 네. 있는데 하겠죠 그러면? 이번엔? 네네. 일단은 뭐 그건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날짜를 하고 그 네. 사이에 뭔가 여야 합의 속에서 새로 청문회 날짜를 잡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네네. 청문회를 뭐 처음에 약간의 이제 논쟁은 있겠지만 청문회를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네, 하긴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국민의힘이 또 할 얘기를 다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이혜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여야 갈등 문제 하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고 장동혁 네. 대표가 이제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뭐 공천 특검 뭐 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쨌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통일교 특검하고 별도 특검으로 신천지 특검을 하자. 요런 추가 제안이 오늘 오후에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슨 뜻인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이건지. 아니야 동시에. 근데 별도 특검으로. 별도 특검으로. 네. 아. 3특검처럼 양특검으로 이제 하자는 제안인 것 같고요. 아마 뭐 공천원금 특검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걸 따로 하는 거죠? 복잡하게. 국민의힘 쪽 주장은 이제 그 한쪽으로만 너무 몰려서 수사를 하면 신천지를 하고 통일교를 별로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구심 이런 것 그런 같은데요. 걸 좀 법에다가 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담당 그 수사관들은 조금 분리한다든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신천지 특검을 주장했던 건 민주당이고 네. 국민의힘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라도 수용한다는 거면 약간 한 발 한 발 물러선 뭐 거니까. 조율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부가 그래도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죠. 아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네. 그걸 좀 조율해서 뭐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한 명으로 하더라도 수사관을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에 두 팀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 여지는 있을 것 같다. 특검보를 따로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돼서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찾아간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럼 요 이제 청문회 문제라든가 네. 뭐 이제 신천지 특검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 뭐 여야 영수회담 문제라든가 요 정도의 뭔가 좀 패키지를 들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뭐 민주당 원내 지도부랑 좀 얘기를 하고 이럴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어느 정도야 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가는 취지는 이제 정무수석이 새로 교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차 가는 거잖아요. 네. 가는데 이제 마침 또 단식도 하고 여차저차 하니까 네. 가서 또 겸사겸사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건 텐데 네. 거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근데 네, 홍익표 정부수석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어떤 뭐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얘기가 전혀 없진 않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싹 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닐 거고요. 그 자리가.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정청래 대표나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좀 냉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정무수석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아니 네. 뭐 정무수석이 또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네 어쨌거나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제 여야의 어떤 냉각된 이런 분위기 좀 푸는데 도움이 되면 저희야 감사하죠.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은 약간 뜬금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은 앞에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신천지도 하자라는 거지 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신천지 빼고 통일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단식까지 하겠다 이건가. 네. 그다음에 뭐 그거였죠. 그죠, 그거잖아요. 그거였는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바뀐 거죠. 아무래도 신천지 하겠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식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이게 국민적 의미의 어떤 정의의 문제나 상당히 어떤 큰 그림 어떤 큰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천 언급 문제도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뾰족하게 뭔가 그 안에서도 공천 헌금 중에서 뭘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난 어떤 국가적인 그래서 단식을 불사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목숨 걸고 계신 거겠지만 약간 그게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왜 단식을 갑자기 하지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은. 당내 뭔가 여러 복잡한 사정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네. 이런 분석을 많이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하시는데 제가 돌려서 얘기하고 네. 있었는데. 근데 네. 어쨌든 그 덕분인지 뭐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뭐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네. 다 이제 단식장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홍익표 수석도 간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누가 한 명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가야 될까요? 아, 대표가 가긴 좀 네. 그럴 것 같고, 네 원내대표나 네. 아니면 뭐 저라도 한번 갈까. 네. 네. 한번 아니 어쨌든 뭐 상대 당이지만 단식하는 거는 몸을 너무 상하게 하니까 그렇죠.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빨리 타결이 좀 네, 됐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여야 문제 말고 여여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있었잖아요. 네. 공소청 중수청. 네, 저도 네, 이제 네. 유튜브로 봤는데 의원님 이제 얼굴이 삭삭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화면에 반쯤 딱 걸쳐가지고 이제 네, 네. 보이다 안 보이다 해가지고 네, 네, 네. 의원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 정책 의총이니까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다 있었어요. 진짜 엄청 많다가 조금 빠지는 이건 보였는데. 좀 길어지면서. 네. 예. 이게 이제 3대 3으로 이제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이 이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 들었어요. 끝까지. 뭐 저는 거의 끝 다 돼가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가면서 제가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정부안 반대하는 편에 그 변호사님 옆에 앉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손짓을 막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리를 후닥닥 일어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의원들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보면서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검찰 개혁의 원래 취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취지는 확실히 살려야 된다. 그리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그런데 대통령실 혹은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에 차지 않는 혹은 이제 우리 지지층이 생각할 때 성에 차지 않는 이 부분은 그럼 왜 그렇게 안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거가 만약에 있다면 한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마녀 사냥이 곤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봉옥수석이나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음모론적으로 음모론적인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기했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주문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인데 특히 정성호 장관은 그렇죠. 국회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 3,000명짜리 조직을 빨리 출범시키고 검찰의 인력을 소프트 랜딩을 잘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설득력 있게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되게 양쪽이 이렇게 좀 맞는 부분이 이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무슨 수사 사법관 뭐 이름은 좀 바꾸자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그래서 있으니 이게 법률 수사관 하든지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쪽은 전문 수사관, 한쪽 법률 수사관 뭐 그런 거는 좀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었거든요. 좀 사소하지만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안 수사권을 부여를 했을 때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부여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그게 확대가 돼서 결국 수사권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뭐 그냥 수사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수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서를 갖다 절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소를 하려면. 근데 그게 뭐 며칠 안에 이렇게 핑퐁하다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이죠. 공소청이 보안해서 그냥 제출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적이고 순전히 실무적인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실제로 수사를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다가 예를 들면 경찰이 또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운영을 좀 하면서 줄이건 줄이고 좀 그래서 좀 유연하게 일단은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너무 또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 있고 그다음에 일선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 안에서도 중수청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냥 일선 경찰서에서 하면 되는 거를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방산 이런 것도 그 사실은 그냥 부정부패 중에 하나잖아요. 공공의 어떤 부정부패 중에 하나인데 그 카테고리로 하면 되는데 그걸 따로 떼서 방산을 따로 한다. 그러면 약간 방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지겠다 하는 뭐 사소하지만 그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의원들끼리. 국가수사본부를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당장 바로 안 되니까 있는 인력 갖다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쓰더라도 결국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저는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약간 미비한 느낌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거스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실무적인 경우. 고소고발이 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다든가 뭐 약간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직접 하기보다는 요구하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완전히 교조적인 거는 아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이렇게 저는 의원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의정활동 한번 요거는 제가 칭찬을 꼭 해드려야 돼가지고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현주 의원 등 77인 이런 이제 결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여야 뭐 무소속까지 모든 당을 다 망라해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렇게 조경태 또 이철규 안철수 뭐 권영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네. 무소속 네. 굉장히 다양. 이거 뭐 거의 끝에서 끝까지 아, 다 참여를 하셔서. 이게 정의로운 통합입니까? 예,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감대는 있구나 우리 국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고 나서도 이거 냈어 내가 사인하려 그랬는데 네. 추가로 많이 희망하셨는데 어쨌든 아. 이미 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요. 그냥 5.18 민주화 운동과 4.3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또 이란 측이랄까요? 네. 좀 비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이란 측의 어떤 좀 이렇게 약간의 문제 제기도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그 시위대가 소위 말해서 그 시위대가 이렇게 반체제 시위니까. 그리고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경찰을 공격하고 이랬다 그러면서 그런 걸 알고 있어라 왜 정보가 편향돼 있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도 충분히 듣겠다 참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4.3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념과 상관없이 네, 어떻든 간에 사상자가 이게 나오는 사건에 시위대 대해서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대량으로 희생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어떤 무력 진압 이런 것이 없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 투옥된 사람들 그죠?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이라든가 심각한 어떤 처벌 인신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되면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우린 이란하고 사실 굉장히 오래된 외교 관계가 있고 이란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규탄하지만 이란이란 국가와는 이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 국회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할 때 이럴 때 또 의원 외교가 빛이 나는 시점인데 조속히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좀 통과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